40년 가까이 살았지만 이런 건 진짜 처음이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농작물 피해만 있는 게 아니다. 내 차 찌그러진 것 좀 봐라. 와 같은 한탄이 트위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요즘 일본 뉴스를 보면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기분입니다. 오키나와에 시간당 110mm의 폭우가 쏟아진 것을 시작으로 큐슈, 후쿠시마, 시즈오카 등 이상 기후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일본에는 쓰나미와 홍수, 태풍에 골프공 사이즈의 우박까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얼마 전 일본 오키나와에는 엄청난 폭우로 인해 밤중에 잠을 잘 때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경고방송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특히 저지대 지역의 경우 침수와 토사재해가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대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큐슈와 시즈오카는 미리 대피하지 못한 마을의 주민들이 산사태에 휩쓸리면서 20여 명이 실종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주택가를 뒤덮어버린 것이죠. 문제는 일본 기상청과 정부에서 제대로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마을은 5단계 폭우 경계 단계 중 3단계 경고만 발령해 주민 대부분이 자택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후에야 뒤늦게 5단계 긴급 안전 확보, 즉 대피를 선언해 일본 언론에서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유례없는 우박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우박이라니 상상이 되시나요? 더욱 심각한 것은 시속 100km로 쏟아지는 우박의 크기가 골프공만한 데다 도심과 산지할 것 없이 내려 그 피해가 더 컸는데요. 트위터를 조금만 살펴봐도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일본인이 가득합니다. 한 일본인은 바깥에 차를 주차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우박 때문에 차가 온통 찌그러졌다고 불평했고, 또 다른 이는 차 유리를 우박이 깨뜨렸다는 증언을 했죠. 농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의 경우 사과와 매실 같은 과일이 주력 농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박으로 인해 잔뜩 상처가 나 못쓰게 된 상태입니다. 인명피해도 이어졌는데요. 현재까지 추산된 피해자만 해도 100여 명이 넘는다고 하니 들을수록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습니다. 사실 이런 우박 피해는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017년과 2019년에도 일본 도쿄에 게릴라성 우박이 쏟아졌었는데요. 관동지방 대기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기온이 32도라는 걸 되돌이켜보면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이 정말 대단했겠다 싶은데요. 우박이 쏟아지는 동안에 기온이 25도까지 내려가는 등 1시간 사이에 8도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이상한 날씨가 일본인들을 겁에 질리게 했죠. 현재 토사 피해가 심각한 큐슈 지역만 해도 피난소에 대피한 주민만 400여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72세의 남성은 NHK와 인터뷰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큰 소리가 들려 밖에 나가보니 덤프트럭이 뒤집혀 있었다며 그 뒤 산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이어지고 엄청난 속도로 집안에 흙이 흘러들어와 정신없이 몸만 빠져나왔다라며 긴박한 상황을 전했는데요. 기가 막힌 것은 일본인들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한국까지 끌어들여 저주에 가까운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2만 가구의 집이 무너지고 45만 가구가 불탔으며 사망자와 행방불명이 총 40만에 달했던 엄청난 대재난이었는데요. 이때 일본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조선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유언 비어를 확산시키고 조선인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100년 후인 지금도 같은 일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산사태와 폭우 피해가 발생한 일본 지역에 외국인 혐오 루머가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터넷상에서
외국인에 의한 빈집털이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인과 중국인 등 외국인을 조심해야 한다는 루머가 돌고 있고 이를 믿는 일본인들이 해당 내용을 확산시키고 있죠. 더군다나 한국에도 7월 초 장마와 8월 하순에 2차 우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상 예보를 들은 일본인들은 황당한 발언을 합니다. 일제 치하에서 한국이 있었다면 방제 인프라도 확실히 완성됐을 텐데 한국의 재난이 오늘 저녁 안주가 되려나? 일본이 정확한 기상 관측 기술을 한국에 알려준 덕분에 한국이 재해에서 벗어난 것 아냐?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나라와 같은 얼토당토하는 발언이 평범한 일본인들의 트위터 계정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에선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이처럼 외국인 혐오 루머가 인터넷상에서 퍼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긴 하지만 일본인들이 제발 본질에 집중하고 못된 심보를 고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일본 기상청의 대응이 뭔가 이상합니다. 사실 자연재해야 기술이 제 아무리 발달해도 100% 확신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언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죠. 그런데 일본 기상청은 오키나와 외에 다른 지역은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이라 단언했고 도쿄나 관동 지방의 경우 약한 폭우가 내린 후 지나갈 것이라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하나도 들어맞지 않았음에도 일본 기상청은 일본 기상 예측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상 기후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변명만 해댔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뻔뻔하게 큰 소리를 치는 일본 기상청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기상청의 경우 이미 태풍 강도 예측과 폭염 예측 분야에서는 일본보다 진보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상 예보관들은 여름처럼 자연재해가 빈번한 시기에 연일 퇴근도 못하고 기상 데이터를 분석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죠. 더 기묘한 것은 일본 정부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이 삐딱한 반응을 보이는 건 어쩌면 일본 정부의 무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대피소가 마련된 몇몇 지역을 보면 정말 참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 올림픽에서부터 홍보하기 위해 길을 쓰고 있는 골판지를 이용한 칸막이가 체육관 등의 실내 공간에 줄지어 늘어서 있는데요. 여름이라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작년이었다면 집단 감염에 취약할 뿐더러 위생에도 심각한 문제가 됐을 테니까요. 더군다나 아무리 공공대피소라고 하지만 가림막의 낮은 높이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잠시 살펴보면 역시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도 아닌데도 저렇게 개인 텐트를 마련해 대피소를 만들었고 밤에는 텐트 형태로 상단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도 보호됐죠. 사실 한국과 일본의 자연재해 횟수는 매년 비교도 하지 못할 만큼 차이가 납니다. 일본보다 현격히 재난 발생 횟수가 적은 한국이 2017년에 이 정도 프로세스를 갖췄는데 일본은 대체 뭘 하고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정부 및 지자체의 무능을 비판하며 상황을 개선해야 할 지금 일본인들은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고 있으니 발전은 어렵겠구나 싶습니다.